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시는 여자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단발머리에다가 항상 박스티 같은 걸 입고 다니시는데 거진 몸무게가 한 100kg는 넘을 거예요. 몸집이 정말 크세요. 한 2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 오실 때마다 보통은 이틀 정도 연박을 하셨어요. 이틀 동안 묵는다고 해도 이틀치의 숙박비를 다 받고요. 이틀 동안 대시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측정되는 거는 호텔과 모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비만 받잖아요. 근데 모텔은 그 안에 대실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박을 하게 된다면 그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연박에 대한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은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오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이 처음 연박을 하겠다고 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안 할래요 이러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알겠어 이렇게 또 쿨하게 페이를 지불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을 묵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후에 혼자 오셔가지고 또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세요. 2-3주 정도 흐르면 오셔가지고 이틀 정도 연박하시고 가시고.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게 작년 여름 때였으니까 꾸준히 오신 분이시죠. 나중에는 사장님도 그분이 자주 오시다 보니까 그냥 대실비는 빼고 숙박비만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틀 동안 주무시고 가시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 손님만의 약간 더 특색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좋아하는 객실이 있어요. 다른 객실보다 화장실이 훨씬 더 큰 방이었어요. 항상 그 방을 지정을 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하세요. 살짝 미스테리한 느낌이 있죠. 항상 혼자 오셔가지고 묵고 가시는 것도 신기하고 1-2주 정도 간격이 있다가 연박을 하시고 가는 것도 독특하시고요. 방에 묵게 되면 배달 음식이 진짜 많이 와요. 보통 배달이 오면 2-3개의 배달이 같이 와요. 메뉴 역시 혼자서 먹기에는 좀 버거운 메뉴들 있죠. 족발이랄까 뭐 폴쌈이랄까. 가장 놀라운 거는 딱 한 젓가락만 드시고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가세요.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거 너무 아깝잖아. 그 족발 너무 비싸잖아. 근데 꼭 그거를 한 입만 먹고 그냥 버리고 가세요. 그럴 바에는 나를 객실로 초대를 시켜주지. 그런데 같이 먹어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퇴실을 하시면 객실에 쌓아져 있는 음식물을 하나하나 분리수거를 하느라 2-30분은 후딱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묵으실 때도 박스 같은 거를 가지고 오세요. 신발 포장 박스 아니면 옷 들어가는 게 포장 박스 있죠. 그런 쇼핑백을 가지고 와서 밤 10시쯤 그걸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는 돌아오실 때 빈손으로 돌아오시고 그러던 어느 날 예약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2주를 묵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우선 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여성분께서 2주 동안 묵으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사장님께서 이마의 인상이 내천이야 내천. 아이고 비가 막 내려. 왜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성분이 묵고 가면 객실의 냄새를 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음식물 냄새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있어요. 그 뭐랄까 땀 냄새도 아닌데 양파 같은 거 썩은 데라고 해야 되나? 뭐 암내도 아닌데 그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 진짜 이거를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 냄새를 이렇게 제가 던지면 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는데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가끔 숙박비를 쭉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쓰면 그게 이게 확 와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께서 퇴실하고 가시면 마스크를 2장을 끼고 해요. 94K 2개를 끼면 이게 몇 K야? 288K인가? 마스크 한 장만 껴도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잖아요. 마스크 사이로 땀이 얼마나 많이 흘러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고충이야 고충. 냄새나는 게 하나의 문제가 청소를 했다고 해도 바로 대시를 못 팔아요. 냄새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방향제 같은 거 다 뿌리고 반나절 동안 환기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숙박을 받거든요. 근데 2주 동안 묵겠다고 하시니까 사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때가 늦가을이었어요. 어느 정도는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방을 배정해 드렸죠. 청소할 방이 우선 하나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청소를 막 하고 막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까 약간 이게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4일 정도 됐으면 방을 한번 청소해달라고 말씀할 법도 한데 왜 말씀 안 하시지? 이틀 지나도 방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4일이 지났으니까 한 번쯤은 청소를 해야지 감당이 될 텐데 손님이 잠깐 외출을 하실 때 복도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방 혹시 청소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4일 동안 왔다 갔다 한 배달이 얼만데 그렇다고 해서 임의대로 방 문을 열어서 청소하면 이거는 바로 무단 침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외출하고 돌아올 때 또에서 얼쩡얼쩡 거리면서 청소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3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그 문틈 사이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식물이 썩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방에서 뭔가가 뭐 이루어지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박업소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실제로 지방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될 줄이야. 일주일 정도가 흐르니까 그분이 무사한지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달 음식은 식사 때마다 계속 오고 이틀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외출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그 방을 한 번도 청소하지 못하고 2주가 흐릅니다. 오늘 드디어 청소를 할 수 있다면서 마스크를 막 뜯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등골을 약간 오싹하게 해. 약간 이게 한기를 느끼게 해. 기분이 그랬다? 그랬는데 어쩌겠어. 근데 받았다? 근데 그 여자분이신 거예요. 일주일을 더 묵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 일주일을 더 묵게 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맞는 건데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사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더라고요. 얼마 후에 손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퇴실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가방을 안 들고 나왔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잠깐 밖에 가서 뭔가를 사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본인이 가지고 왔던 가방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드디어 가신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방 앞에 섰죠. 행주를 들고 고무장갑을 끼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객실 앞에 섰지만 저의 심장이 맥을 안 짚어도 1분에 몇 번 뛰는지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뛰더라니까.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죠. 냄새가 진짜 어마어마한 냄새가. 방이 아니야. 객실이 아니고 쓰레기 밭이야, 밭. 침대에서부터 바닥에까지 음식물 포장 박스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음식물을 다 해집고 창문을 여는데 와 어떻게 창문도 안 열고 사셨지 할 정도로 냄새가 엄청 난 거예요. 일부 후퇴를 했죠. 사장님을 불러옵니다. 사장님도 본인이 일했던 역사상 이렇게 쓰레기방을 처음 본다면서 사장님은 동공이 이미 없어. 저는 조용히 말씀을 드렸죠. 도무지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에서 알바생을 부르겠습니다. 알바생이 알바생을 부르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도와주겠대요. 같이 도와줄 테니까 협공을 해보자.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뭔가를 꾸민 듯이 여기 어때서 미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주 이거는 운수 좋은 날이다 못해 아주 운수 대통 터진 날이에요. 아주 일복 터졌다. 혼자서 음식물이랑 분리수거를 시작을 하는데 아까 손님이 퇴실하기 전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분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드라이기 냅두는 게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놓고 가셨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한참 뒤에야 발견을 했어.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그게 눈에 뵈질 않았거든. 그분께서도 미안함을 뭐 느끼셨겠죠.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청소하라고 선물을 두고 가시더라고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위에 있는 거는 그나마 좀 나아. 근데 아래에서 썩고 있는 거는 뚜껑을 열 때마다 이벤트야. 얼마나 음식이 썩어져 있는지. 이거는 음식물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하나의 장독대야. 장독대 뚜껑을 열 때마다 음식이 다 발효되어 있어. 그리고 나니까 어느 정도 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방 바닥이 보이는 게 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여는데 진짜 이것도 가관이야. 그 여성분께서 담배를 진짜 많이 피세요. 하루 이틀 묵으실 때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셨는데 욕실에다가 담배를 피면서 쟤를 다 틀어놓은 거예요. 욕실도 굉장히 큰 욕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담배째가 어마어마해. 세면대
때까지 걸어갈 때 담뱃재 위로 제 발자국이 찍히는데 한방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벅서복 발자국이 남겨지더라니까. 어느 정도 욕실을 끝내놨어. 그럼 이제 남겨져 있는 게 침구잖아요. 침구를 들었는데 시트가 그분께서 누웠던 자국대로 누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누웠던 자국대로 누래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봤지롱. 멀리서 보면 노란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아. 근데 시트가 눅눅한 게 느껴져요. 매트리스 보니까 한쪽이 완전 꺼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광 건조를 다 시키고 매트리스는 뒤집어서 제자리에 두고 방에 냄새가 너무 많이 배서 결국에는 3일 정도 객실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진짜 아슬아슬해요. 모텔이라는 세계는 신비한 미지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현기증 일어날 것만 같네요. 이렇게 3D한 거는 저만 겪고 저만 보고 여러분들은 근근히 듣기만 하시는 걸로 하기로 하지요. 여러분 들숨의 건강을 얻으시고 날숨의 체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 보십시오.